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국제 뉴스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죠.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진짜 급변한다 이런 말을 진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네네.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네네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독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특히 그렇습니다. 우선은 엊그제 20일에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러시아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해서 어제 21일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러 일정을 마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화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푸틴 주석이요. 네.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같은 날인 어저께 그 기시다 일본 수상이 네.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을 해서 그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만 총통이 이달 29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네. 중앙아메리카를 순방을 하는데 과테말라 벨리치죠. 출발하면서 뉴욕을 경유하고 귀국하면서 LA를 경유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중국이 역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만이 미국과의 밀착을 좀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대만이나 한국이나 반도체에 대한 그 연구 개발 그리고 또 생산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말 그 국제사회가 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네네네. 우리가 관계되지 않은 그런 국제적인 이슈도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 국제 사회가 소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최근에 더더욱 이 긴밀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의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가장 비인격적인 어떤 물리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도체와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쟁과 대결의 수단이 바로 이런 기술 경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양상을 보이는 거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물리적인 충돌에는 직접 말려들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반도체하고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가치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소재나 설계 능력을 키우는 것까지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우리 저 깐부하자 이런 네네. 이야기가 딱 생각이 그렇죠. 나는 그런 겁니다. 트렌드가 지금 이어지고 국제사회에서 있어요. 깐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중에 이제 정말 확실하게 깐부를 맺 자가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과 네. 러시아의 맞습니다. 정상회담도 있고요. 이걸 좀 자세히 우리가 한번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큰 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에 관한 어떤 중국의 중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관심이 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10여일 전에 아시다시피 이달 10일에 중국이 중동의 앙숙이었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이 3자 성명을 네, 내면서 양국의 화해를 중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대국인 중국이 이제는 정치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의 분쟁의 중재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컸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시 주석이 오늘 방러를 마치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화상으로 이제 화상 회담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도되면서 그런 기대를 좀 더 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자체도 이제 시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사실 그
최근까지만 해도 그 전통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중국에 상당히 이렇게 중국하고 긴밀한 그런 네, 우방국들이었었거든요. 뭐 어쨌든 요번에 어제 공개된 시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이나 공동 성명 내용만 보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보다는 양국 간의 협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더 주된 모습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은 유엔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이 개별적으로 러시아에 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고 러시아는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을 아예 공식적으로 보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에너지나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밀착도 이제 보이는 게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한 만큼 러시아가 중국에게 러시아 그 에너지 공급을 충분히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표명을 했고 또 중국은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에서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 빈자리가 적지 않은데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가서 다 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좀 국제사회에서 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나뉘는 모습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좀 더 밀착하는 그런 모습에 초점이 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러시아를 방문했고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네네네 그렇죠. 그게 또 참 네, 묘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그냥 미리 짠 듯이 이렇게 각본을 네네. 짜고 서로 이렇게 네네.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지 딱 네. 이합집산이라는 그런 말도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바로 어제 그 중러 회담이 있었는데 바로 같은 날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러시아군에 의한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키이우 키이우, 네. 외곽의 그 부차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부차에서 일어난 러시아의 잔혹한 행위는 강하게 그 잔인한 행위에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예. 하면서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우크라이나 이들에게 이제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한 며칠 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네. 일본이 보인 좀 우리한테 보인 약간 상당히 그, 인색한 네. 그런 모습이 오마주 네, 좀 비슷하게 비교가 느낌- 되니까 네, 네, 네.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국제 사회에 좀 냉엄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랬습니다. 네. 예.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물론 그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린 생각일 테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행동이나 말을 상대로부터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내가 네. 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준다면 그거는 반드시 상대방이 대가를 요구하는 대가를 네. 요구하는 거고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반드시 이후에 네.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그렇죠. 그런 또 현실도 우리가 국제사회 염두에 둬야 관계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강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것만은 아니지만 네, 그게 중요합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네. 근데 아무튼 요즘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지만 반도체, 네네, 차세대 맞습니다. 첨단 기술 맞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 그 수단이랄까 정쟁의 네네. 도구로 지금 맞습니다. 사용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충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직접 무력으로 충돌을 하지만 네. 중국하고 미국은 직접 무력 충돌은 아니지만 이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 무력 충돌에 버금가는 아주 그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달 전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이 클 거라고 이렇게 우려를 했던 소위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네.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어저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그런 국내 평가도 있는데 국내 여론이 사실은 좀 크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했고 네. 또 한미일 간의 군사적 협력 체제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다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우방으로서 한국에 이 대해서 정도 특별히, 해줬으니까 뭔가 줄 것 네, 같은. 네. 그래서 조금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좀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개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용인에 그 SK가 이미 120조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투자하는 과정에 제 기억에는 아마 2026년부터 생산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삼성이 또 300조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네. 아마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 그런 계획을 있다고 이런 발표가 어제 있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고무적인데 네.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대만도 네. 네. 대만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의 예를 들면 바로 어저께 대만의 TSMC가 올해 기술 개발비로 20%를 증액을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8조 5천억 원 정도라고 그래요. 이걸 투자할 계획이라고 현지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만도 이제 올 1월 초에 소위 대만판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2029년까지 대만의 반도체에 관한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는 25%,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 지금 발효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연말에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게 이제 결정된 한 8% 정도인가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검토해서 우리도 한 25%까지 올리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간이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또 강력한 뒷받침을 해줘야 더더욱 발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김태한 교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오나라예요. 누구나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더